오늘은 허리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특정 책이나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임상에서 경험된 내용을 정리한 거야. 다른 데서 발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정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반박 시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A, B 두 사람이 있는데 A가 힘이 없어. 그럼 B가 좀 많이 들어야겠죠. 그러다가 A가 완전히 놓치면은 B가 아프게 됩니다. 이때 원인은 뭐예요? A입니다. 아픈 건 B지만 A 때문에 B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B가 좋아지는 거니까 고쳐야 되는 거는 A입니다. 이걸 보상작용이라 하고요. 이걸 기본 개념으로 짚고 들어갈게요. 자, 보통 허리가 아플 때 병원에서 나오는 진단명이 디스크, 협착증이 제일 많죠. 전방 전이증, 측만증, 분리증 이런 게 있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선 척추의 구조를 봅시다. 척추가 이렇게 블럭이 쌓아 올려진 형태라고 예를 들게요.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있으면은 맨 밑에 있는 애가 부담을 많이 받겠죠. 하중이 밑으로 다 실리잖아. 그래서 이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커브를 둡니다. 그러면은 무게가 조금 분산이 돼서 맨 아래쪽에 있는 부담이 조금 줄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휘어야겠죠. 이걸 휘게 하기 위해서 밑에 골반을 둡니다. 골반이 이렇게 탁 돌아가면은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겠죠. 요게 골반에서 출발한 척추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몸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에 기둥이 세웠지만 기둥이 정 가운데 안 있죠. 뒤에 다 있죠. 그럼 이 앞쪽에 힘을 버티는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앞쪽에 뼈가 없는 빈 공간이지만 이렇게 풍선처럼 딱 빵빵하게 고정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어입니다. 코어. 즉 코어와 척추가 같이 있고 여기서 힘을 써서 버티는 애는 코어입니다.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추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척추는 그냥 기둥으로만 있고 앞쪽에 있는 코어로 내 몸을 지지해야 됩니다. 즉 요런 상태예요. 무게를 이 코어가 거의 다 받쳐주고요. 척추는 그냥 구조적으로만 딱 있는 거예요. 얘가 핵심인데 척추가 무너지는 상황이 뭐겠어요? 이 상황에서 척추가 멀쩡하더라도 코어에 힘이 빠져버려. 그럼 척추를 다 버티겠죠. 원래 얘를 다 버티는 애가 아닌데 얘가 힘을 못 주니까 얘 혼자 버텨. 그러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어가 왜 무너지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골반이죠. 골반이 딱 잘 잠겨 있으면은 위, 앞, 아래가 딱 잠깁니다. 이 코어에 힘을 딱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골반이 돌아가요. 힘이 없어서 풀려.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힘이 없어서 풀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 없이 딱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힘이 못 주겠죠. 힘을 완전히 못 주고 풀려버립니다. 그러면은 하중이 어디로 갑니까? 척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표시한 거고요. 실제 움직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반의 힘이 풀리면서 코어의 힘이 풀리면서 하중이 척추로 다 쏠리면서 척추에 부담이 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탁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럼 골반이 왜 무너지느냐? 골반이 무너지는 원인 볼게요. 자, 숙이는 동작. 골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동작은 앉는 동작하고 동일합니다. 앉든 숙이든 마찬가지인데 골반이 이렇게 돌아갈 때 고관절이 딱 제자리에 딱 박힌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딱 쓰입니다. 이게 정상 상태예요. 근데 골반이 빠져요. 탈구됐다는 말이 아니라 좀 어긋나서 안 맞아. 흔히 골반이 소리 나요, 걸려요 이런 상태죠. 그러면은 숙일 때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못 쓰고 보상작용으로 허리를 대신 씁니다. 심하면은 햄스트링까지 써요. 요 자세는 뻣뻣한 분들, 허리가 안 좋은 분들 보면은 앉아서 이렇게 숙이는 동작 있죠. 쭉 하면 뻣뻣한 분들은 골반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오히려 이렇게 뒤로 말려요. 그러면서 허리가 막 당겨요. 앞으로 숙이는 동작인데 허리가 당깁니다. 그게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숙이면서 골반이 같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앞쪽에서 힘을 주니까. 그러니까 골반이 딱 잠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려가는데 지금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골반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즉 골반이 풀려버려요. 내려가면서 딱 잠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은 내려가는데 골반이 뒤로 돌아가 버리니까 골반이 힘없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흔히 중립이라는데 여기 딱 잠기고 골반으로 내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풀린 상태에서 앉으면 어떻게 돼요? 골반이 뒤로 이렇게 풀리죠. 구부정해집니다. 뒤로 풀리고요. 이 상태에서 서 있으면요, 서 있기 위해서 허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골반이 오히려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뒤로 돌아가고 여기서는 앞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거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힘없이 풀렸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골반에 힘이 없는 사람을
앉으라고 하면 골반이 뒤로 풀려버리고요. 골반에 힘이 없는 사람을 서게 하면은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 버려요. 패턴에 따라 다른 겁니다. 똑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 앉아서 무너지는 상황을 먼저 봅시다. 앉아있을 때 골반이 뒤로 돌아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있게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힘이 없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힘 없이 풀리게 되면은 허리가 이렇게 반대로 꺾이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골반이 돌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을 봅시다. 이 상태에서 뒤쪽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고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요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디스크가 있어요. 이 디스크가 여기서 눌립니다. 눌리니까 오히려 삐져나오는 게 뒤로 삐져나가요. 그러면서 신경을 빡 눌립니다. 이걸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심하면은 여기에다가 신경 차단술을 하는 거고, 심하면은 이 디스크를 딱 잘라내는 게 디스크 수술입니다. 신경이 눌린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게 병원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디스크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코어의 힘이 풀려서 척추로 보상작용이 다 간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은 디스크가 터지는 거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디스크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디스크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세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자세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면은 상관이 없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뭐다? 숙여지고 안 숙여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자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를 아무리 해도 절대로 허리 디스크 안 터져요. 이거 한다고 해서 디스크 터지면 복근 운동 하는 사람 전부 다 터져야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고쳐야 돼. 고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골반을 앞으로 돌려서 정상 위치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정상 위치로 만들기 위해서 뭘 돌렸습니까? 골반을 돌렸죠. 자, 힘이 풀린 골반을 딱 잠궈요. 그러면은 딱딱딱 코어에 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코어에 힘이 딱 들어가니까 척추의 부담이 줄겠죠, 결과적으로. 단순히 이걸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골반을 잡아서 코어를 잡아서 척추의 부담을 줄게 하는 겁니다. 척추의 보상작용을 줄이는 거예요. 보통 신전운동 하면서 좋아지는 분들은 이거를 자연스럽게 다 쓴 거예요. 같이 골반과 함께 딱 잠그는 신전운동을 하면 좋아지는데, 골반이랑 코어 개념 없이 골반 다 풀려있는데 그냥 척추만 꺾어요. 이렇게 신전운동 하면은 허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서 있는 상태로 봅시다. 서 있는 상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반이 튼튼해서 잘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힘 풀려 있는 상태, 이렇게 힘이 풀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어를 전혀 못 쓰는 상태.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반대로 골반이 너무 앞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꺾이죠. 너무 꺾이니까 과신전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나간다? 그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척추가 꽉 눌리면서 협착이 생기면서 또 신경을 눌려요. 이걸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 있는 사람이 오래 서 있거나 뒤로 젖히는 걸 하면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뭐다? 이 자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협착이 생기지, 이 상태에서는 이거 해도 괜찮아요. 요거 하시는 분이 꺾죠? 이러면 막 협착증 다 터진다?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은 이거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미 코어가 무너진 상태여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골반이 너무 앞으로 돌아갔잖아, 힘없이. 그러면 반대로 원래대로 돌리면 되겠죠. 골반을 끝까지 돌리라는 뜻이 아니라 제자리로 딱 두는 겁니다. 제자리로 둔다는 뜻은 뭐다? 역시 골반이 힘이 풀린 거를 딱 힘있게 딱 잠궈서 코어에 힘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죠? 앞으로 무너지든 뒤로 무너지든 골반을 잡아서 코어를 잡아서 척추의 보상작용을 없애야 척추에 부담이 주는 거예요. 요거 안 잡고 그냥 척추만 뒤로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코어까지 들어가야 돼요. 협착증은 요렇게, 디스크는 요렇게, 상황 자체는 반대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된다는 말은 뭐다? 힘 풀린 골반을 딱 잠궈가지고 코어가 자연스럽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측만은 뭐겠어요? 디스크와 협착은 앞뒤로 무너지는 거고요. 측만은 정면에서 좌우로 무너지는 거야. 골반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척추가 이렇게 휘는 거고,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골반이 틀어지는 거에 따라 측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상태가 안 좋으면은 측만도 있을 수도 있고 디스크도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관절 숙이는 동작이 고장나. 그래서 골반이 힘이 풀려요. 그래서 골반이 풀리면서 코어의 힘이 빠지면서
척추에 부담이 가면서 척추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 패턴에서 뒤로 많이 무너지면은 디스크로 넘어가는 거고요. 앞으로 많이 무너지면은 협착 패턴으로 가는 거고, 좌우로 가면은 측만으로 가는 거고, 앞뒤 패턴에서 분리증이나 전이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무너진 거야. 무너진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왜?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건물에 기둥에 갑자기 금이 갔어요. 기둥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건물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기둥이 무너진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기둥에 금 간데 시멘트 바른 데서 건물이 튼튼해지지 않죠. 기둥이 여기가 금이 가든 여기가 금이 가든 여기가 금이 가든 이렇게 금이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이거 구분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야 기둥이 부담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요, 디스크 협착증, 전이증, 측만증 다 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디스크 계속 치료하다 보면 협착증도 생기고요. 협착증 심한 분들이 디스크도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내려앉는 거는 다 내려앉거든요. 앞뒤로 무너지다가 결국은 다 내려앉기 때문에 다 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디스크를 딱 검색해서 나오면은 이제 디스크의 원인이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변성된 디스크의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돌출되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과도한 외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 이외에 뚜렷하게 입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데 모든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이 다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올림픽 역도 선수들은 전부 다 디스크 협착증 다 터져야 되잖아. 그게 아닙니다. 무거운 걸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가 풀린 상태에서 척추에 과한 힘이 실리게 되면서 가는 거야. 이런 동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운전 많이 하면 레이싱 선수들 그냥 다 터지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협착증 원인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 조직을 추간판이라 하는데 뭐 수액으로 덮여 있고 뭐 저쩌고 수액과 섬유륜 어쩌고 저쩌고 후관절 돌기 추구 어쩌고 저쩌고 뭐 좌우가 좁아지면서 척수와 신경을 직접 누르고 이건 뭐예요? 지금 원인이라 해놓고 원인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가 아픈지만 설명하고 있지 왜 협착이 되는지를 설명한 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 때문에 디스크도 생기고 협착증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요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2015년의 논문입니다. 유명한 논문이에요. 해외 논문입니다. 허리 통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MRI를 검사를 한 거야. 20대 30%, 30대 40%, 70대 이상 80%. 70대 이상 MRI 검사니까 디스크 팽윤이 80% 이상이 있었다는 거야. 돌출도 43% 이상.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도 검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50대 이상이 되면은 절반 이상이 통증과 상관없이 하나도 안 아파도 디스크 변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병이 아니고 그냥 노화 과정이다. 반대로 말하면은 검사에서 디스크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고 시술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논문에 실린 거예요. 요거는 AI로 검색하면 다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디스크 있다, 협착증이 있다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수술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은 척추만 고쳐지고 골반도 다 풀리고 코어도 다 풀리니까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효과가 없거나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통증의 원인을 흔히 말하는 병원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힘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그림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제가 왜 생색을 내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오늘 허리만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고관절, 무릎, 발목, 어깨, 팔꿈치, 손목, 목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를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